안녕하십니까. 2025년 5월 27일 테슬라 인사이트입니다. 먼저 유럽 시장 상황입니다. 유럽 자동차 제조협회가 발표한 2025년 4월 데이터에 따르면 테슬라의 유럽 연합 내 신차 등록 대수는 5,475대로 전년 동기 대비 53% 급감했습니다. 영국, 노르웨이 등을 포함한 유럽 32개국 전체 판매량 역시 7,261대로 49% 감소하며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유럽 전체 배터리 전기차 시장이 EU에서 34.1%, 유럽 전체로는 27.8% 성장한 것과 대조적인 결과로 테슬라의 EU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4월 1.3%에서 올해 0.6%로 축소되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이러한 판매 부진의 원인으로 머스크의 정치적 활동에 따른 브랜드 이미지 악화, 중국 브랜드를 포함한 경쟁 심화, 기존 모델의 노후화, 그리고 최근 모델 Y 생산 라인 업그레이드로 인한 일시적 생산 차질 등을 복합적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XTB의 한 애널리스트는 트럼프 행정부 정책과 머스크의 관계가 유럽 소비자들의 브랜드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으며 하이브리드 차량의 점유율 확대 또한 전기차 시장의 잠재적 위협 요인으로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유럽 판매 부진 소식에도 불구하고 5월 27일 미국 증시 개장 이후 테슬라 주가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과 EU 간 관세 부과 결정 연기 등 것이 경제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나 애널리스트들은 판매량 감소가 지속될 경우 테슬라의 높은 기업 가치 유지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 시장입니다. 2025년 5월 25일 마감 주간 테슬라 차량의 중국 내 보험 등록 건수는 1만 1000건으로 그 전주 1만 1130건에서 1.17% 소폭 감소했습니다. 이는 5월 둘째 주에 전주 대비 262.5% 급증했던 것과는 다소 대조적인 수치로 기가 상하이의 내수 공급과 수출 물량 조절에 따른 변동성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중국 시장의 경쟁은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현지 선두주자인 BYD는 같은 주 5만 3,300건의 압도적인 보험 등록 건수를 기록했으며 최근 주요 모델에 대한 공격적인 가격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CT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BYD의 가격 인하 후 대리점 방문객 수가 30부터 40% 급증했으며 이는 다른 중국 제조사들의 추가적인 가격 경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UBS 애널리스트들은 최근 보고서에서 BYD가 4월 유럽 시장 판매량에서 테슬라를 처음으로 추월했다고 밝혔으며 중국 내에서도 소비자들이 자국 브랜드를 선호함에 따라 테슬라가 더 이상 기술 선도 기업으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2025년 2분기 첫 7주 동안 중국 내 테슬라 신규 차량 등록 건수는 전 분기 대비 25% 급감했다는 CT 애널리스트의 데이터도 투자자들의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2025년 4월 중국 내수 판매량은 28,731대로 전년 동기 대비 8.56%, 전월 대비 61.24% 감소한 바 있어 2분기 실적에 대한 시장의 면밀한 관찰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단기적인 시장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부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은 테슬라의 장기 성장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2025년 5월 23일 테슬라에 대한 목표 주가를 기존 350달러에서 500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댄 아이브스는 AI와 자율주행 기술이 테슬라 기업 가치에 최소 1조 달러를 더할 수 있는 핵심 동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2025년 6월로 예정된 오스틴에서의 로보택시 서비스 시작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황금기를 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머스크가 정치 활동을 줄이고 테슬라 경영에 집중하기로 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모건 스탠리 역시 5월 20일자 보고서에서 테슬라의 핵심 자동차 사업만의 가치는 주당 75달러 수준으로 보지만 차량 내 소프트웨어 서비스, 로보택시, 에너지 저장 사업, 그리고 제3자 부품 공급 사업까지 고려할 경우 목표 주가를 410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테슬라의 기업 가치가 현재의 자동차 판매를 넘어 미래 기술 포트폴리오에 의해 크게 좌우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테슬라의 핵심 미래 사업 중 하나인 로보택시 서비스가 2025년 6월 텍사스 오스틴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머스크는 초기 10대가량의 차량으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규모를 확대, 내년 말까지는 수십만 대, 장기적으로는 100만 대 이상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는 이미 샌프란시스코와 오스틴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1,500회 이상의 시범 운행을 통해 FSD 네트워크, 모바일 앱, 원격 지원 시스템 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로보택시 사업 모델은 차량 소유주가 자신의 테슬라 차량을 네트워크에 공유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일종의 우버와 에어비앤비 결합 모델로 구상되고 있습니다. 안전 확보를 위해 초기에는 특정 안전 구역 내에서만 운행되며 텔러퍼레이터가 원격으로 차량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개입할 예정입니다. 한편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오스틴 로보택시 운영 계획과 관련하여 특히 악천후시 시스템의 안전한 대응 능력에 대한 추가 정보를 테슬라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테슬라의 또 다른 핵심 프로젝트인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는 2025년 1분기부터 프리몬트 공장에서 제한적으로 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머스크는 2025년 내 1000대 이상의 옵티머스를 테슬라 공장 내에서 활용하고 2026년부터는 외부 판매를 시작, 장기적으로 연간 100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공개된 시연 영상에서 옵티머스는 음식 조리 보조, 청소, 물건 정리 등 다양한 가사 작업을 수행하는 향상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테슬라는 이러한 작업 수행 능력이 인간의 시연 영상을 통한 실시간 머신러닝과 물체 인식을 통해 학습된 결과라고 강조하며, 이는 옵티머스가 사전 프로그래밍된 단순 작업을 넘어 실제 환경에 더 잘 적응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머스크는 옵티머스가 장기적으로 테슬라 자동차 사업보다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며 잠재적 시장 가치가 25조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옵티머스가 저숙련 반복 작업을 자동화함으로써 경제 구조를 혁신하고 풍요의 시대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테슬라 옵티머스 프로젝트의 전 책임자였던 크리스 월티는 최근 인터뷰에서 현재의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이 반복적이고 빠른 속도를 요구하는 공장 환경에는 아직 부적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 산업 현장 적용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테슬라의 전기 트럭 세미는 2025년 말부터 네바다 기가팩토리에서 본격 생산을 시작, 연간 5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양산 체제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댄 프리스틀리 세미 프로그램 총괄은 공장 증설 계획도 밝혔습니다. 세미 트럭의 원활한 운행을 지원하기 위해 테슬라는 북미 전역에 메가차저 충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2027년 초까지 46개소의 메가차저 스테이션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충전소는 테슬라의 V4 전력 캐비닛을 기반으로 최대 1.2메가와트의 초고속 충전을 지원하게 됩니다. 한편 테슬라는 2025년 5월 15일부로 회사의 이사나 임원을 상대로 하는 주주 파생 소송 제기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새로운 회사 내규를 시행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는 테슬라 발행 주식의 최소 3%를 소유해야 하며, 이는 현재 테슬라의 시가총액을 고려할 때 약 300억 달러, 우리 돈 약 40조 원이 넘는 막대한 규모의 지분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테슬라가 법인 소재지를 델라웨어에서 텍사스로 이전한 이후 최근 통과된 텍사스 주법을 활용한 것입니다. 텍사스주는 기업이 소송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지분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과거 단 9주의 주식으로 머스크의 560억 달러 보상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던 리처드 토네타와 같은 소액 주주들의 소송 제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애널리스트들과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경영진에 대한 주주 감시 기능을 약화시키고 이사회 책임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면 회사 측은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소송을 줄여 경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은 향후 테슬라의 기업 지배구조 리스크 평가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한편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장과 관련하여 BP 풀세는 2025년 5월 21일 미국 남동부 지역의 유명 식당 체인인 와플하우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6년부터 와플하우스 매장들의 NACS 및 CCS 규격의 400kW급 초고속 충전기 6기씩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는 테슬라 차량을 포함한 대부분의 전기차 운전자들에게 고속도로변에서 편리한 충전 옵션을 제공하며, 특히 테슬라 운전자들에게는 슈퍼차저 네트워크 외에 추가적인 고속 충전 선택지를 넓혀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독일 기가 베를린 공장에서는 최근 드론 촬영 영상을 통해 공장에서 생산된 모델 Y 차량을 출고 대기 장소로 이동시키는 과정에 FSD, 즉 완전 자율주행 무감독 시스템이 활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테슬라가 미국 외 공장에서도 FSD 기술을 차량 생산 및 물류 효율화에 적용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으며, 향후 기가 상하이 등 다른 글로벌 생산 기지로 확대 적용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는 로보택시 외 FSD 기술의 또 다른 상업적 활용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테슬라는 유럽 및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 둔화와 격화되는 경쟁이라는 단기적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로보택시 서비스의 임박한 출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진화, 그리고 완전 자율주행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이라는 강력한 장기 성장 동력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미국 중심의 배터리 공급망 재편 노력과 최근의 기업 지배구조 변경과 같은 전략적 결정들은 테슬라의 장기적인 방향성과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들로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됩니다. 변동성이 큰 현재 시장 상황 속에서도 테슬라가 제시하는 AI와 자율주행 기술 기반의 미래 모빌리티 및 로봇 공학 비전이 어떻게 현실로 구현될지, 그리고 이러한 혁신이 궁극적으로 기업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테슬라 인사이트 시청자 여러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자세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